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8일 투자 전략을 체크해드리고 최근 신규 공략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는 차원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스피 지수를 지켜보면서 1월 21일 여기가 22일 구간이거든요. 2130포인트 구간을 저희가 그동안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해뒀었고 수익성을 좀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22일경 매물출회가 1회 체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2월 중순 때부터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시장 펀드멘털 부재를 조금 걱정하면서 100%에 가까운 물량을 일부 조금 축소를 했던 차익 실현을 했던 수준이었고 한 70% 수준의 물량을 들고 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1월 25일 이렇게 21.5%가 넘는 상승 탄력이 이어나갔었고요. 추가적인 어떤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했었으면은 그 탄력에 대한 상승 연동력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연속된 상승 랠리 속에서 2180포인트 구간을 금일 도래했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저희가 또 단기 2차 목표 구간을 삼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칠하고 있는 구간이 매물의 공백 상태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 랠리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전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셧다운 이슈에 대한 완화 부분이 있었고요.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서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는데 위안화의 절상 된 부분들 때문에 위안과 달러 부분에 대한 하락이 눈에 띄게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최근까지만 보여도 원화에 대한 약세 국면이 상당히 좀 강했던 구간에서 급하게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위안화 절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서는 우선 미국이 중국에게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 일단은 무역 적자가 있었죠. 대중 무역 적자. 이 부분이 달러 위안 환율에 대한 변동만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위안 환율이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30일, 1월 30일과 31일에 열리는데 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우신 장관이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발언까지 내놓자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의 원화 강세 국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이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기류가 조금 더 확산이 되면서 장중에는 증시가 플러스 마감되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었는데 역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오후장 차익 매물 영향으로서 금일 0.02%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오늘 거래량은 전 영업일 기준으로 보다도 크게 못 미치고 최근 매수 우위에 대한 거래량을 체크해 봤을 때 그 거래량을 상회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출의 과정으로는 체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되는 게 많아진다면, 잦아진다면 향후 매물출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물출회 과정이 해당 과정에서 1회가 있었고 앞으로 2회에서 3회 정도가 더 이어진다면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또 분할 매도 관점, 여태까지 잘 보유했던 종목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혹은 전략 매도 관점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그 외국인과 개인, 기관의 수급의 동향을 선 차트로 표현한 차트인데요. 작년장에 저희가 10월 2일자로부터 전략 매도가 된 이후로 외국인 수급은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10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짧게 단기 이익 실현을 한 이후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수급 유입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저희는 지금같이 국내 증시의 실적이 좋지 않는 국면에서는 확실히 더 철저히 외국인 수급의 방향과 동일하게 추세의 연동형 매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전환 시점으로 또 면밀하게 또 체크를 해서 하락 전환이 된다면, 추후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다면 면밀하게 체크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안내 멘트에 좀 귀 기울이셔서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최근 2130포인트 구간에서도, 그리고 2180포인트 구간, 그리고 매물벽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2250포인트나 2300포인트 구간에 목표를 설정해 놓는 그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증시의 반등 구간의 목표는 설정을 저희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예측을 항상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레짐작해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추세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목표로서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대응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측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자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시장 논리에 대입을 해보는 것이 이제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인 것이고, 저희가 섣불리 예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이에요. 예측과 예상에 대한 범주는 저희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섣불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예상이라는 단어는 제외시켜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 이렇게 예상대로 됐다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찍었던 영상들을 돌이켜서 본다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은 좀 제외시켜서 안내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연동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매물 추례를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매도 우위가 이렇게 누적해서 쌓이는 과정에 결국 조정으로 가는 국면에서 저희가 차익 실현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이런 구간에 이제 페이크 물량을 조금 덜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으로 인해서 신규 편성이 가능한 종목들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때 뭐 전량 매도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저희 리딩을 계속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2180포인트 구간에 단기 2차 목표로 보자고 해서 이 구간에 도달하면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내해드린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3일에서 5일 동안에 어느 정도 지수 흐름이 이 해당 구간에 안착을 잘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나 여기서 매물 출회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매도 안내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 정도의 그 흐름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양시장에 또 4천억 가량의 강한 순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단기에 쉽게 꺾여서 바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의 전환은 형성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매물 추례를 저희가 체크한다는 것이 그 매물 추례에 대한 횟수를 체크해서 매매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국내 증시 실적 부분을 언급하기 좀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패시브 성격의 자금 유입에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그 강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를 향한 자금 이동 수혜를 국내 증시, 즉 코스피가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표현도 맞다고 봅니다. 현재 세계 증시에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연초 이후에는 한 6.3%가량이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 자금 성격이 패시브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외국인 순매수 규모와 비차익 순매수 규모가 비슷하고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시총 상위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수익률을 패시브 성격 자금 유입에 중형주를 앞서는 중이게 되겠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견고한 랠리로 이어나가려면 내일 있을 일단 FO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시총 최상위 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관련된 회담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 이벤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향후 증시에 상방 매물이 조금 공백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매물의 공백에 대한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때 어떤 종목들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성과를 좋게 거둔 종목이 매도가 됐을 때 신규 편성 종목은 어떤 종목이 돼야 될까? 이 신규 편성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2일 증시 22일 매물출회가 1회 쌓였을 때 당시에 한호 시스템을 해당 구간에 매도를 완성을 했었고, 저희가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매도가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 플러스 수소차 섹터의 한호 시스템 그리고 오텍 같은 종목들이 24%가량 성과를 키웠던 그런 좋은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매도가 된 이후에 신규 종목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매도 종목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신규 종목 편성을 했던 종목이 상승 그 반등력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 변경에 대한 성과는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공략한 매수 단가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주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종목들을 소개를 하자면 코나이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호흡을 맞추신다면은 투자 포인트로 브리핑을 드려서 편성을 바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코나이는 금년도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는 올해 최대 성장주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부터 이런 성격의 주식으로 제로투 세븐을 저희가 또 공략을 했었는데, 제로투 세븐은 15% 정도? 네, 해당 구간에서부터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는 한 15%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 대비 부담이 있어서 코나이만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반도체 업황의 수급 유입과 관련해서 흐름을 동일하게 이어나갈 종목도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하나 머티리얼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파동을 강하게 이어나갔었죠. 이런 종목처럼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기업을 분석할 때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꼭 접속을 해보셔서 어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지, 또 신규 제품의 브리핑이나 뭐 시장 장악 능력은 또 과연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차원에서 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코나이를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코나이의 메인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Our Company 부분에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메시지, 회사 소개, 연역 이런 부분이 확인되시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Our 비즈니스 분야이죠. 스마트 카드, 보안 서비스, IoT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쭉 확인을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여기 금융 솔루션을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시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회사인지가 구체적으로 조금 정립이 되지 않아도 대략적인 어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카드와 관련된 회사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그 기사를 보시면은 수수료 인하로 뭐 여파가 현실화됐다, 뭐 카드 수수료가 개선안이 논의가 최소 2월 말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삼성카드는 수익성 급속 악화로 도약 카드는 무엇이냐, 뭐 이런 좀 안 좋은 기사들이 좀 있죠. 일단은
지난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인해서 카드사들의 매출 축소, 그리고 조달 비용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카드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히려 코나카드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핵심은 현재 2%가 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약 1%로 낮추겠다라는 데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외형 감소로 인해서 마케팅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기사에도 잠깐 살펴봤다시피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나카드는 이미 결제 수수료가 1%대의 수수료로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객 혜택도 경쟁사가 따라갈 수 없는 선매입 구조가 되겠고요. 혜택 부분에서 선매입 구조라는 것은 상당히 좀 강점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들이 파격적인 혜택들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전무하다라는 것이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홈페이지의 Our 비즈니스 부분에 보시면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의 코나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코나카드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좋은지 뭐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강점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지문인식 메탈 소재 카드 도입이 본격화가 됩니다. 지문인식 카드 도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카드 분실 및 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기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카드사를 중심으로 지문인식 스마트 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죠. 이 경우에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지문인식 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메탈 카드의 도입 증가도 긍정적입니다. 코나아이가 금속 재질의 특성상 발생하는 전자파 간접 현상을 해결하면서 동사의 메탈 카드를 채택하는 글로벌 카드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 그리고 경남시, 경남 양산시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방 상권을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사의 B2G 사업 확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코나이는 충정식 카드 발급과 함께 지역 어플리케이션 등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한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코나카드의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 구조로 판단되면서 결제 수수료 수치로 인한 실적 성장과 함께 충전 금액 운용으로 인한 금융 수익까지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나이의 2019년은 카드 제작과 관련된 본업과 그리고 코나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이 동반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렇게 큰 매출액 성장과 ROE가 10으로 한 번에 껑충 뛸 수 있는 그런 성장 요건을 탑재했거든요. 사실상 12월 때부터 계속해서 1월 내내 외국인의 수급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최근 기간세 수급까지 급속도로 붙었다는 점이 이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갖춘 가운데 저희가 해당 구간에 진입을 했고, 현재 2% 정도밖에 수익을 보고 있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큰 거래량 상승과 함께 반등 시점이 크게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전고점 수준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16,000 구간에 일단은 목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안착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제 증시 상황을 컨디션을 체크해 보면서 해당 종목이 조정이 크게 나올지 아니면은 잘 안착해서 추가 파동이 이어나갈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을 그때 이제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쳐드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GMP라는 종목입니다. 2018년 약세장에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원동력은 사실상 2018년에 기록된 큰 턴어라운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는 종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모멘텀이 갖춰진다면 코나이가 이번에도 이런 GMP처럼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최대한 덜 작용되고 그나마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조금 시장의 방향인 대형주랑은 좀 다른 관점에서 턴어라운드 종목인 코나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